놀라운 일이었다. 세계 1위의 미국 백신 회사가 자본금 5천만 원짜리 안철수 바이러스 연구소를 무려 1,000만 불에 인수하겠다고 제의한 것이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그 작은 연구소가 당당히 제의를 거절한 것이다. 1,000만 불에 태어난 사람 안철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아레하 한글 인수 파동 등 하루 앞을 알 수 없는 우리 소프트웨어 시장의 현실에서 안철수의 배짱은 어떻게 나온 것일까? 안철수, 그는 컴퓨터를 켜면 제일 먼저 작동되는 백신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다. 일명 컴퓨터 의사.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의학 박사이며 전 사원이 20, 30대로 구성된 벤처기업 안철수 컴퓨터 바이러스 연구소의 30대 사장. 우리나라 최초로 컴퓨터 바이러스 퇴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무료로 나누어준 사람. 그리고 1,000만 불에도 연구소를 넘기지 않은 소신과 자신감의 남자. 그 사람 안철수를 만난다. 안녕하십니까. 다큐멘터리 성공시대 오늘의 주인공은 나이가 37입니다. 성공시대 역대 출연자 중 최연소입니다. 이름은 안철수, 현 직책은 안철수 컴퓨터 바이러스 연구소 소장입니다. 아마 컴퓨터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컴퓨터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는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느 어머님은 자녀가 컴퓨터가 이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고장이 났다고 하니까 그러게 왜 손을 안 씻어서 잡균이 들게 했느냐고 야단쳤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만, 컴퓨터 바이러스란 간단히 말하자면 남의 컴퓨터에 들어가서 침투해서 컴퓨터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병균처럼 나쁜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철수 소장은 바로 그러한 컴퓨터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이른바 백신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연구소는 미국 등지에서 1,000만 불이라도 들여서 꼭 사려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이 37살에 세계가 탐을 내는 연구 업적을 가진 남자 안철수. 하지만 1,000만 불의 성공이 있기까지 그에겐 포기해야 할 것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 안철수는 의사냐 컴퓨터 연구냐의 갈림길에서 참으로 긴 고민에 빠져 있었다. 서울의대를 졸업한 의학 박사로서의 탄탄대로 미국 국립보건의료원엔 그를 위해 연구원 자리까지 마련돼 있었다. 컴퓨터는 포기해야 할 순간이었던 것이다. 정말 그 미국 사람들에게서 월급을 받게 되면서 일을 하게 되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최고가 돼서 정말 잘하는 세계적인 수준이 돼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와중에서도 다른 컴퓨터 쪽에 한눈을 판다면은 그런 수준이 못 돼서 결국은 미국에서도 그냥 이류 정도의 연구원으로 전락을 하고 컴퓨터 수준도 이류밖에 못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고민을 미국에서도 완전히 해결은 못하고 결국은 한국으로 오게 됐어요. 26세 독학으로 백신 프로그램을 만든 컴퓨터 천재 안철수. 백신을 개발해 무료로 배포하면서 일반인들의 상담력까지 할 정도로 열성이었다. 아무 대가 없이 해온 일, 하지만 보람은 컸다. 그런 컴퓨터냐, 앞날이 보장된 의사냐, 결론 낼 수 없는 일이었다. 결국은 밤새도록 고민을 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그런 게 떠올랐어요. 과연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뭐를 하고 싶은지가 더 중요하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쌓아온 것들,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저 자신을 돌이켜 보면은 남 보기 좋은 그런 생활을 살았던 것 같아요. 남이 보기에 좋고 부모님들이 자랑스럽게 내세울 만한, 그리고 누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줄 만한 대학교를, 서울대학교 의교대 국가대학을 들어가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거기서 누구보다도 빨리 석사 박사 받고 대학 교수까지 빠른 나이에 되고, 그런 경력들은
남들 보기는 좋았지만 과연 내가 정말 어릴 때부터 갖고 왔던 그런 꿈이 과학자라든지 그런 나의 적성들, 컴퓨터를 좋아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안 돼 있었고 결국은 남들이 보기 좋은 삶을 살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고 싶었던 일, 그것은 컴퓨터였다. 안철수는 보장된 의사의 길을 깨끗이 포기하고 컴퓨터 바이러스 연구소를 만든다. 벤처기업 사장, 이것은 말 그대로 모험이었다. 컴퓨터 쪽은 사실은 벤처 기업이죠. 그렇지만은 이 교수직이라든가 이런 쪽은 의사 길이라든가 이런 쪽은 그런 벤처는 아니지 않습니까? 보장된 쪽인데 그 보장된 쪽을 포기를 하고 벤처 기업가로 이제 가겠다는 것에 대해서 좀 놀랐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의사로서 그 사업을 시작하신 분으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최초인 것 같아요. 뭐 제가 그 통계를 조사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한국에서는 사학과는 대체로 좀 낮은 위치에 있고 의사들이 높은 위치에 있는데 의사가 사업을 시작한다는 거 이 자체가 무슨 상당히 재미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지.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의사고 뭐 나는 대접받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시작을 못할 겁니다. 새로 시작한 인생, 대충 하다 말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안철수는 유학을 떠난다. 경영을 공부하고자 테크노 MBA 과정을 선택했다. 하지만 한국의 연구소를 운영하며 난생처럼 경영을 공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My English is very poor. Can you explain to me about the report? One more time, please. Oh, sure, no problem. 인터넷을 통해서 여기서 일을 한 결과를 저에게 인터넷 이메일로 보내주면은 저는 그 편지를 인터넷을 통해서 오는 편지를 받는 게 새벽입니다. 여기랑 10시 3시간씩 차니까 여기서 저녁에 보내면 새벽에 받습니다. 그걸 가지고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또 보내주면은 한국에서는 또다시 아침 무렵에 또 받아보고 그런 식으로 3주 동안 회사 일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제가 그 2년 동안 이틀에 하루를 밤을 샜어요. 그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사실 의과대학교 다닐 때는 제가 밤을 새어본 기억이 전혀 없어요. 그 힘든 시절에 바이러스 연구소마저 재정난에 빠졌다. 직원들 월급 줄 돈 1,000만 원이 없다고 연락이 온 것이다. 제가 긴급하게 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국 가 있는데. 부산에 부모님 댁에 전화해가지고 제가 제일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 의사 포기하고 사업을 하는데 집안 돈까지 끌어들이는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굳게 결심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잘하고 혼자서 해결해서 이렇게 건실한 회사를 만들어도 그 부모님들께 또는 주위 사람들에게 끼친 실망에 뭐 조금이라도 그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집안 돈까지 끌어들이는 일은 절대 안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미래의 가능성을 믿고 이겨낸 시절. 내가 비서에서 그의 미래를 먼저 알아본 곳이 있었다. 미국, 유럽은 물론 일본 시장까지 점유한 세계 최대의 컴퓨터 백신 회사 메가피가 한국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안철수는 그들에게 한국 시장에서 넘어야 할 첫 번째 산이었다. Welcome. Hello. This is Bill Larson, the president of our company. I'm very pleased to meet you. It's my pleasure. V3 is very astonishing. I hope you consider our proposition positively. 메가피는 이미 치밀한 준비가 돼 있었다. 참 놀랐습니다. 처음 방문을 들어가니까 한국 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는 이런 설명서를 받았는데 여기 벌써 이렇게 한글화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다들 이렇게 된 자료를 주는 거예요. 참 정말 이 사람들이 한국에 어느 정도 신경을 쓰는가 그걸 정말 실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Okay, I'll put it to you straight. How much will you sell it to us for? I'll give you $10 million. You give us the technology and the research institute. 처음 인수제의를 받고는 실감이 안 났어요. 100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가슴에 안 와닿더라고요. 그게 뭐 나랑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그래서 당황했습니다. 평생 동안 부를 누릴 수 있는 100억짜리 기회. 하지만 거절했다. 그 후로도 인수제의는 끊임없이 있었지만 안철수의 대답 역시 변함이 없었다.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손해보는 투자를 할 거라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결국 그 사람들이 지금 100억이라는 돈을 주겠다는 의미는 이 사람들이 몇 년 후에는 그 몇 배의 돈을 벌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저랑 그리고 지금 있는 직원들이랑 같이 힘을 합치면 그보다도 더 나은 회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자신감도 있었죠. 안철수 바이러스 연구소는 여전히 다국적 기업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사실 컴퓨터라는 무한 경쟁 공간에서 자신만의 백신 시장을 지키고 있는 건 전 세계의 우리나라 하나뿐이다. 백신 시장 독립, 안철수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저는 뭐 인생에서 그렇게 큰 고비가 몇 번은 없었지만 어쨌든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판단을 할 때는 항상 돈하고 명예는 빼고 나머지 사실만을 나열해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옳다는 그런 신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돈이나 명예가 이렇게 거기에 포함이 되게 되면 그 전체적인 판단하는 데도 흐릴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어떤 이익을 얻을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그것이 이렇게 좌우하는 그런 쪽은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컴퓨터 천재 안철수는 어릴 적에는 숫기 없고 얌전한 보통 학생이었다. 자, 시험지를 나눠주겠다. 김영식 100점. 안철수 70점. 안철수 70점. 흰둥아 뭐해, 빨리 나가봐. 하얗고 얌전하다고 별명도 흰둥이. 공부도 영 신통치 못했다. 뭐해, 빨리 쳐. 빨리 공부보다 더 신통치 않았던 것은 운동이었다. 발 바로 앞에 축구공을 그대로 놔주고 정지에 있는 축구공을 한번 세게 차보라고 해도 제대로 못 차고 오히려 헛발질하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차도 남들보다는 형편없이 못 나가고, 그렇게 운동신경이 참 없었어요. 아니 여기 있는 걸로 안 돼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아 실례지만은 예. 잠깐 일어나서 한번 이렇게 한번 저거 한번 잡아보세요. 공차는 흉내만. 공차는 흉내요? 이거는 해서 뭐 이렇게 하나요? 어떻게? 발도 잘 안 올라가요. 근데 이렇게? 저는 예. 안녕하세요. 왔나? 게다가 친척들에겐 악명이 뭐 높았다. 만들었나? 조립식 라디오야. 하여간 꼭 쪼물락 그래서 뭐 하나는 들고 다니니. 니는 벌써 들으면 어떡하노? 시계도 아직 안 치웠는데. 어머니, 빨리 들어갑시다. 어야. 니 거기 가만히 앉아있거래. 전번에 니가 뚜니야 뻐꾸기 시계 그거 비싼 건데 아예 가버린 거 아나? 괜히 어머니한테 나만 혼나고. 철수, 니 어딨노? 오늘 와이키 좋아하는데. 아이고. 라디오 시계 할 것 없이 기계만 보면 생기가 돌았고 보는 대로 다 분해를 해버렸던 것이다. 뭐 조그만 것들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뭐 애들 태엽 감는 장난감들도 있었을 테고, 뭐 전축 같은 것도 있고, 뭐든지 전축기요. 그 당시에 예. 전축은 완전히 듣지는 않았는데 뭐든지 막 눌러보고 하니까 그게 좀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이제 제가 온다고 하면은
친척들이 전부 이렇게 제 손에 안 닿는 대로 물건들을 올릴 수 있는 물건은 다 올려놓고. 기계광인 철수의 꿈은 인류를 구하는 과학자. 하지만 미래의 대과학자에겐 남모르는 고민이 있었다.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들은 텔레비전 드라마나 아니면 소설책 보면은 항상 악당들에게 잡혀가서 이 전 세계를 파멸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만들려고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해 보면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고문을 당하면은 잘 견딜 자신도 없고 한데 내가 과학자는 되고 싶은데 그렇게 고문에도 견뎌야 되는데 하고. 철수는 혼자 하는 일을 좋아했다. 병아리를 키우고 꽃밭을 가꾸고 시키는 사람 없어도 스스로 빠지면 너무나 열심히 했다. 아유 세상에. 아유 무슨 마가 시장에서 파는 병아리를 이렇게 잘도 키워놨대. 멋있어 얘. 예. 철수 니 고추 떼뿌리라. 아무리 못 사가오라 그래도 잘 사가지고 딱 숨고서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래 이제 그걸 키운다고. 그래 이제 동생이 친구랑 같이 이제 자꾸 하면서 동생이 밟았어요 병아리를. 그 날개가 막 부러지고 그러니까 막 울고 둘이서 싸우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유 얘가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아유 내가 병원 개업하면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병아리 기부술을 다 한다 이러시면서 예. 철수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열중하고 있는 것은 독서다. 책만 잡으면 놓지를 못하는데. 우리 철수 힘들어서 어쩌고 응? 의대 간다 고생 많대. 고3 1년만 더 수고해라. 응? 철수야. 어머니. 또 책. 너 고3 끝날 때까지 책 안 본다고 약속했나 안 했나? 나 이래도 되나? 어? 아이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래라 마. 너 더 이상 못 찾겠다. 고3 때는 이제 신경이 자꾸 가잖아요. 그래서 뒤를 이렇게 살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얘는 한번 집중하면은 그걸 잘 못 느끼는가 봐요. 그래서 이래 가서 보고 이제 하지 읽지 마라 몇 번을 이제 다 읽었는데도 또 그 다음에 또 들어가니까 또 그렇게 또 보고 있어서 막 저도 화가 나서 막 몇 번 찢었어요. 한 2번 찢었습니다 책을. 예. 좋아하는 일,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집중력은 대단했다. 한 번 몰두하면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몰랐다. 야 철수야 우산 가져왔냐?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빨리 가야겠다. 응? 나 이거 다 해놓고. 괜찮겠어? 그래. 그럼 먼저 간다. 이게 무슨 소리야? 비 오네? 이 자식들은 다 어디 가는 거야? 가짜 소리 한 번도 안 하고. 집중해서 공부할 때는 정말 뭐 주위에서 아주 큰 소리로 차가 지나간다든지 아니면 뭐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뭐 벼락이 친다든지 모르고 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알려준 적은 많습니다. 그렇게 시끄러웠는데 너 몰랐냐고 하면은 저는 사실 집중해서 뭐 하느라고 정말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몰랐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다 얘 뭐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런 식으로는 많이 말을 했었죠. 컴퓨터를 알고는 컴퓨터에 미쳐서 살았다. 눈코 뜰 새 없는 의대 생활 중에 새벽 3시면 일어나서 백신을 만들고 쇄도하는 문의에 답장을 해주고 컴퓨터에 관한 책을 쓰고 무려 1인 5, 6인역을 해냈다. 여보, 오늘
오늘까지 밤을 샜어요? 안 추워요? 벌써 일어났어? 더 자. 날 밝았어요, 여보. 손이 다 얼었네. 오늘 입대하는 날이잖아요. 아, 알아. 우리 10시에 나가면 되니까 나 조금만 더 할게. 군대 가는 아침에 이제 군대 간다는 게 그때 대구로 가는 거였거든요. 그때 후였죠. 네, 결혼 후죠. 예. 서울역에서 아침에 뭐 몇 시 열차를 타야 되는데 타기 뭐 딱 맞춰서까지 집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가 가가지고 참 섭섭했어요. 뭐 서로 이렇게 잘 다녀오라는 얘기도 별로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지하철 타고 저 서울역에서 헤어지는데 참 좀 섭섭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매 순간 하고자 하는 일에 집중하는 열정. 안철수가 의학 박사이며 동시에 컴퓨터에도 독보적인 존재일 수 있는 이유인 것이다. 정말 의대 공부가 쉬운 일일까요? 컴퓨터 백신 개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두 가지를 더구나 동시에 한다는 것. 일에 미치지 않고서는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또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안철수 소장의 초등학교 때 성적표입니다. 미는 물론이고 양도 꽤 많이 눈에 띕니다. 솔직히 반에서 중간도 안 되는 성적입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때 성적표를 보면 놀랍게도 줄곧 1등입니다. 안 소장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도 함께 올랐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의 성적이 이렇게 계속 오른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 비결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번 문제집을 봐야 돼. 작년에 철수에겐 자신만의 고집스런 공부 방법이 있다. 야, 너희도 이거 풀어야 될걸? 야, 철수야. 야, 내 말 안 들려? 너는 내 몰래가 시험인데 교과서만 보면 어떡해? 괜찮아. 난 교과서부터 하는 게 재밌어. 문제집을 풀어야지, 임마. 네가 요령이 없어서 맨날 1등은 못하고 밑에서 뱅뱅 도는 거야, 임마. 에휴, 그래도 이게 맘 편해. 답답. 야, 그러다가 고3 입시 끝날 때까지 책만 볼래? 얘는 왜 이렇게 요령이 없냐? 아, 참. 성문제. 뭐 족보나 예상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상 문제는 저는 안 보는 편이었었고, 문제 풀이보다는 우선 교과서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고 완전히 암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한다면은 거기서 어떤 다른 변형된 예상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건 다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것과 반대로 만약에 예상 문제만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은 깊이 있는 이해를 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다른 문제가 나오면은 틀릴 수밖에 없고 그런 식으로는 공부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다음 거 알려부터. 정확하게 나왔는데. 그 힘들다는 의대 공부에도 철수는 고집을 부렸다. 야, 철수야. 족보야, 족보. 작년 시험 문제 여기서 다 나왔대. 야, 복습이 좀. 내가 네 것까지 다 시청해줄게. 야, 이 자식아. 야, 임상병력 족보라니까? 야, 빨리 복습이 줘. 나 이거 필요 없어. 야, 너 설마 야, 이 교과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생각 아니지? 나는 그냥 책으로 공부하는 게 더 좋아. 근데 그게 의과대학 가서도 지속이 됐어요. 의과대학 제가 그때 160명이 들어갔었는데 제가 공부 잘하는 편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처음 들어갔을 때 그 당시에 뭐 날고 기거하는 학생들 다 많았었으니까요. 그런데 점점 올라가서 거의 이제 예과 때도 중간 정도는 했던 것 같고 예과 때는 그런데 아무도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겠거니 생각을 했고요. 근데 본과 올라가서는 거의 제가 본과 4년 동안에 B도 몇 개 없어요. 거의 다 A를 맞았었거든요.
기초부터 충실히 공부뿐이 아니었다. 야, 철수야, 우리 짜장면 시켜 먹자. 이 광식이가 살 거야. 에이, 치사하다. 철수야, 나랑 한 판 두자. 김선비한테는 안 되겠다. 내가 9점 깔아줄게. 그래, 안철수. 언제까지 책만 볼 거냐? 한 판 더 봐. 아직 멀었어요. 겨우 축하고 장물 알았는데요. 몇 권 더 보고 시작할게요. 자식, 바둑은 실전이야. 그 책 보면 뭐가 나오냐? 이 바둑한다면서 한 달 동안 책만 띄고 있는 사람은 얘밖에 없을걸요? 바둑 공부도 다른 분야하고 마찬가지로 먼저 저는 책부터 봤습니다. 처음에 바둑책을 파는 서점에 가서 그 당시에 보니까 책이 한 50권쯤 있더라고요. 그 한 50권쯤 되는 책을 사서 몰라도 무조건 읽기 시작했죠. 그렇게 몰라도 계속 이렇게 보다가 처음에 이렇게 두기 시작하니까 처음에 두기 시작했을 때는 그렇게 책 본 것이 도움이 안 됐어요. 하지만 실전에 들어간 지 넉 달 만에 바둑책 50권의 무서운 효력이 나타났다. 그래, 오늘도 내가 졌다. 바둑 10급이라고 그렇게 재더니 김선배 일주일째 완패네. 어디 철수한테 9점이나 깔고 드줘요? 창피하게. 야, 이 자식은 완전히 괴물이야. 바둑한다고 책 50권이나 보더니 나 앞으로 너랑 다시는 바둑 안 봐. 무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었죠. 그래서 바둑을 규칙도 모르는 상태에서 1년 만에 아마 2단 수준까지 올랐었으니까요. 바둑은 처음에 친구들이랑 뒀었죠. 처음에 이제 바둑 제가 책을 읽고 나서 처음 뒀던 친구가 아마 지금 생각하기에는 10급 이하일 겁니다. 그런 친구한테도 거의 9점을 이렇게 깔고 뒀는데 100집 이상 졌어요. 그러다가 금방 늘었어요. 나중에 결국 그 친구를 넉 달 후인가에 제가 9점을 하고는 이겼으니까요. 탁수야! 철수가 컴퓨터와 처음 만난 건 의대 2학년 때였다. 이게 컴퓨터라는 거구나. 한번 해볼래? 아니, 공부 좀 먼저 해야지. 그래, 그러면. 너 하나 어릴 적부터 기계를 좋아했던 터. 컴퓨터의 매력을 느꼈지만 철수가 컴퓨터를 산 건 1년 후 책으로 충분히 기초를 닦고 난 후였고, 이 탄탄한 기초 실력은 후일 백신 개발에 결정적인 힘이 됐다. 컴퓨터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몰라도 책을 보고 시작을 했고, 그때는 특히 컴퓨터는 주위에서 잘 아는 사람도 없었고 하기 때문에 혼자서 독학할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처음 배운 게 82년이니까요. 82년 당시는 혼자서 독학할 수밖에 없었는데 할 수 없이 있는 책들을 다 모아서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모르는 책도 10번 정도 읽으면 이해가 된다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모르는 것도 계속 읽어보고 또 다른 책을 보다 보면은 어느 틈엔가 다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컴퓨터 공부도 시작을 했죠. 항상 저는 기초를 튼튼히 하고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면은 발걸음은 느리더라도 결국에는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고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항상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IQ는 어떻게 되세요? 글쎄요, IQ 검사를 최근 들어서 해본 적은 없고요. 단지 아주 옛날에 중학교 때 한 140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아마 나이 들면서 떨어진다고 하니까 지금은 더 떨어졌겠죠. 생각해보진 않았는데 아파트 한 채가 한 1억 8천쯤 되고 둘이서 월급만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모은 돈이 1억 좀 넘으니까 한 3억 조금 넘는 정도겠군요. 뭐 일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본과 이제 2학년이고 제 집사람은 저보다 1년 후배였었거든요. 그 처음 만난 게 서클룸에서 만났어요. 같은 가톨릭 학생회 봉사 서클에서 만났는데 항상 도서관에서 한 거죠.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7시 정도에 도서관에 나와서 서로 먼저 오는 사람이 자리 잡아주고 자기 앞에 자리나 옆에 자리 도서관에 자리 잡고 서로 같이 공부하다가 뭐 실습이라든지 할 때 그 사람 따로 나가서 다시 들어갔다 돌아오고
그렇게 한 10시까지 공부하다가 다시 헤어지고, 그러니까 사실 같이 있었던 시간은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많았었죠. 저는 교통 위반하는 사람이 제일 싫어요, 이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사람들끼리 줄 서 있을 때는 감히 누가 제일 뒤에 있던 사람이 제일 앞으로 새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던 사람들도 이렇게 차를 타고 자기 얼굴이 노출이 안 되니까 마음대로 이렇게 가장 뒤에 있던 사람이 가장 앞으로도 새치기 하고 그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공부 같은 어떤 학문적인 것부터 해서 뭐 좀 더 낮게는 라면 같은 먹는 것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보면은 내가 접해보지 못했던 것 같으면 굉장히 신기해하고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아주 사소한 거라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라면 같은 것도 새로운 종류가 나오면은 저게 무슨 맛일까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사 먹고 나면 후회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한 번씩 사 먹어본다든지. 바쁜 안철수의 취미이자 특기는 오락. 외동딸 설이와 오락 왕중왕 자리를 놓고 오늘도 팽팽한 접전 중이다. 막 나온다. 4등이다. 지금은 만화 삼매경 중. 어릴 적부터 운동 안 하고 집에서 하고 싶은 일에 몰두하던 버릇은 여전하다. 자, 먼저 메스로 토끼의 배에 절개를 가해주겠습니다. 의대 실습이 철수에겐 무척 고역이었다. 쭉 잘라주고 팔뼈를 옆으로 쭉 제끼면은 자, 여기 팔딱팔딱 뛰는 게 보이시죠? 자, 이게 바로 날마다 봐야 하는 피. 꽃이며 동물을 좋아했던 그에겐 처음부터 원치 않았던 선택이었다. 제가 어릴 때는 피 보는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더구나 저는 피 볼 기회가 많았어요. 아버님께서 병원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집으로 가려면은 병원을 꼭 통과해야 되는데 가끔 보면 응급 환자 와서 바닥에 이렇게 피가 널려 있고 그럴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고 정말 나는 절대로 의사가 되면 안 되겠다고 어릴 때는 나름대로 생각을 했었죠. 그러다가 처음 본과 올라와서 동물 실험을 하면서 피를 보게 되니까 또 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온몸에 소름도 돋고 했는데 아버지가 의사셨다. 강요하진 않았지만 장남으로서 책임감으로 의대를 선택했던 것이다. 하지만 회의도 많았다. 본과 2학년에 올라갈 때 일이다. 부산집에서 방학을 보내고 상경을 했다. 갑자기 의사가 되기 위한 노력이 너무나 힘겹게 느껴졌다. 어머니, 저요. 저 정말 의대 공부 그만하고 싶어요. 본과 2학년 올라갈 때쯤에서는 방학 때 쉬다 보니까 도저히 본과 2학년 다시 그 지옥 같은 생활로 들어가기가 두렵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서울로 올라오긴 했는데 도저히 학교 다닐 용기가 안 나서 집으로 전화를 했어요. 부모님께, 어머님께 전화를 하면서 도저히 이렇게 학교 다니기가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어머님께서 그날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를 데리고 부산으로 다시 데리고 갔습니다. 계약이 뭐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 정신과 의사분, 아버님과 잘 아시는 분, 아버님 친구분께 정신과 상담도 받게 됐었죠. 곧 다시 공부에 몰두하던 철수에게 좋은 친구가 생겼다. 바로 컴퓨터였다. 일반 컴퓨터에 침투해서 귀중한 정보를 쓸모없는 잡동사니로 만들어 놓는 정보 파괴 소프트웨어. 이름에서 컴퓨터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침투해 있는 컴퓨터 박테리아는 C브레인이라 불리는 바이러스 한 종류인데 퍼스널 컴퓨터 디스크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퍼스널 컴퓨터를 이용하는 세계가 사람이 정보화되면서 전능하리라 정보 믿었던 이용자의 컴퓨터에도 주인은 내부의 적이 감염 등장한 백신을 것이다. 빠른 시간 안에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하는 등 컴퓨터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창섭입니다. 대책이 없었다. 세계가 떠들썩했다. 당시 의대 박사 과정이던 철수 역시 호기심이 생겼다. 근데 처음 이제 제가 컴퓨터 바이러스라는 용어를 접할 때 느낌은 제가 의학 전공을 했었고 그 다음에 컴퓨터 쪽을 좋아하고 그런 상황에서 컴퓨터라는 단어도 있고 바이러스라는 의학 관련된 용어도 있고 해서 아 이게 저한테 꼭 맞는 분야라는 뭐 착각이 들었었습니다. 놀랍게도 자신의 컴퓨터도 이미 감염이 돼 있었다. 온몸에 섬뜩한 전율을 느꼈다. 그날로 밤을 새웠다. 튼튼한 기초 실력. 컴퓨터를 기초인 기계어부터 파악하고 있던 철수에겐 바이러스는 도전해볼 만한 상대였다. 그렇게 이틀 밤을 매달렸다. 그 처음에는 아주 깜짝 놀라기도 하고 정말 등골이 오싹하기도 했는데 이 호기심이 발동했던 거죠. 아무 책에 찾아봐도 그런 뭐 단서도 없고 일종의 뭐 추리 소설일까요? 퀴즈 푸는 식으로까지 호기심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일종의 현빈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 디스켓 구조를 들여다본 거죠. 그러면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이틀 만에 바이러스 퇴치법을 알아낸 것이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 자신이 만들어 놓은 엄청난 성과를 그저 묻어두고 있었다. 컴퓨터 바이러스라고 들어봤어요? 아, 브레인 바이러스 말이죠? 나도 감염됐더라고요. 컴퓨터 완전히 못쓰게 됐겠네요? 아닌데? 다 고쳤어요. 외국에서도 속수무책인 걸 아무리 도살하지만 선배가요? 정말인데? 가르쳐 줄게요. 정말이에요? 저는 그 당시에는 벌써 다 분석을 해보고 어떻게 치료할지도 방법을 다 알고 있었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해커들이 쓰는 프로그램, 좀 일반 사용자들은 쓰기는 어렵지만 그 친구 정도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하고 저기서 저렇게 하면은 고쳐진다고 이렇게 말을 해줬죠. 그랬더니 그 후배가 한다는 말이 아 그거는 너무 일반 사람들이 하기는 어려운 방법이니까 그렇게 간단한 원리를 가지고 있다면은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떠냐고. 그렇게 되면은 누구나 쉽게 그 바이러스를 고칠 수 있을 것이 아니겠냐고. 다시 이틀이 걸렸다. 바이러스 퇴치법을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백신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잡지에 발표했다. 세계에서도 몇 번째에 꼽힐 만한 성과였다. 물론 컴퓨터 바이러스 때문에 피해가 너무너무 많은데 거기에 대한 그 개념이라든가 그런 게 전혀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떤 형식으로든지 뭐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가뭄에 비가 오듯이 안철수 씨한테 전화가 왔었거든요. 백신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그래가지고 한번 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완전 환호성을 질렀죠. 그때. 처음에는 그것들을 만들었다는 자체에서 아주 만족감을 느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제가 만든 거를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서 굉장히 보람을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것만큼 아니면 그 일부라도 보답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어떤 걸 만들었구나 하는 데서 보람을 느꼈으니까 그걸로 충분했지 그걸로 어떤 제가 돈을 아주 많이 벌어보고 싶다든가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쏟아지는 바이러스에 대항해 백신 프로그램을 계속 발전시켰다. 팔았다면 엄청난 돈이 됐을 일. 하지만 10년째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자신의 도움을 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은 그뿐이 아니다.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자들에게 구세주 같은 이름 안철수가 유명해지면서 괴로운 일이 여보세요? 계속 생겼는데 네? 아, 바이러스라고요? 지금 몇 시예요? 2시요? 새벽부터 죄송해요. 밤새 작업한 게 다 날아갔어요. 컴퓨터가 먹통이에요. 어떡해요. 내일 저 회사 가면 쫓겨나요. 잘 들으세요. 그 V3 깔려 있나요? 네. 그러면
감염되지 않은 디스켓을 넣으세요. 그리고 화면이 뜨면 V3를 치세요. 감염이 확인이 되면 yes, 그러니까 Y를 치시면 다 됩니다. 정말 그러면 돼요? 고맙습니다. 제가 백신 프로그램 개발할 때는 대학원생이었었고 파트타임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시간이 없어서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잠이 모자란 상태일 수밖에 없는데 새벽 2시만 되면은 이렇게 전화를 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이렇게 자고 있다가 갑자기 전화가 오게 되면은 참결에 이렇게 받는데 자기가 바이러스에 걸렸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했길래 남의 집에 새벽에 전화를 했겠습니까? 그런 생각에 이제 도와줬죠. 전화뿐이 아니었다. 하루에도 몇십 통씩 전국에서 쇄도하는 문의 편지에 일일이 답장을 했다. 또 그 영양가치 없는 편지들을 오구나. 프로그램 공개했으면 됐지. 뭐가 생긴다고 일일이 다 답장을 써줘. 뭐가 생겼잖아요. 답답해서 보냈을 텐데 도와줘야죠. 안 선생이 무슨 자선사업가야? 의대 박사가 환자 고치는 의사지 컴퓨터 바이러스 고치는 의사 아니에요. 그냥 좋아서 하는 거예요. 바보스러울 정도의 충실함이었다. 문의 편지와 전화는 여전하다. 계속 전담 직원을 두고 지금도 일일이 답장을 해주고 있는 안철수. 하지만 그 10년 정성은 안철수 연구소의 가장 큰 재산이다. 전국의 이용자들이 바이러스만 발견되면 안철수에게 보내고 백신 프로그램은 안철수라는 이미지가 너무도 확고한 것이다. 물론 기술 개발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그 바이러스 자체가 어떤 발견됐을 때 거기에 대처하는 그런 능력, 그와 같은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지금과 같이 이렇게 탄탄한 사업을 갖추게 된 배경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바이러스 각각에 대해서 그냥 백신을 만드는 그 자체의 기술도 중요하지만은 결국 바이러스가 발견됐을 때 그것이 바로 안철수 연구소로 들어올 수 있는 것 같은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것, 또 거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내부적으로는 환경을 갖췄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력과 벤처기업으로서의 가능성, 양쪽 모두 국내외에서 이미 세계 최고로 인정받고 있는 안철수의 연구소. 우리 컴퓨터 백신 시장의 잠재 규모 100억, 세계 백신 시장의 규모는 현재에도 1조 3천억. 1000만 불의 인수 제의도 거절한 안철수는 지금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다. 안철수 컴퓨터 바이러스 연구소가 국산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의 영업한 개발을 마치고 본격적인 세계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이 연구소는 최근 국내에 무료 공급해온 한글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기능을 크게 개선한 영업한 백신 프로그램 V3 프로 98 딜럭스 개발을 완료했으며 올해 안에 중국과 일본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가 그의 앞에 놓여 있는 것이다. 제품 개발하랴, 해외 진출하랴, 앞으로 나가기만 해도 바쁜 요즘 안 소장은 또 하나의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산 소프트웨어 살리기 운동 본부를 만든 것인데요. 얼마 전에 충격적이었던 한글과 컴퓨터 인수 파동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는 역시 불법 복제일 것입니다. 이 불법 복제 문제가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는 한 안 소장의 연구소 역시 먼 앞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혹시 소프트웨어는 아직도 대충 복사해서 쓸 수 있다는 생각 갖고 계신 분들, 이제는 그 생각을 바꿔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야 미국 기업의 1000만 불 유혹을 물리치면서 자신의 연구소를 지키고 있는 안철수 소장과 우리 소프트웨어 시장의 진정한 성공 시대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큐멘터리 성공 시대, 이제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아직도 못다한 이야기, 안철수 소장의 또 다른 면모를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늘 원칙에 충실한 안철수에게 가사 분담은 당연한 일. 일이 없거나 먼저 귀가한 사람이 그날의 밥당번이 된다.
의사인 아내는 요즘 논문 준비에 바쁘다. 다 됐어. 서리 엄마 먹죠. 먹고 하죠. 저 먼저 먹어도 되나요? 엄마 오면 같이 먹자. 저 먹어도 되나요? 잘 먹겠습니다. 아니요, 원래 이래요. 첨단 사업가답게 깨어있는 남편. 결혼할 때 부모의 도움도 일절 거절하고 빈손으로 시작한 두 사람이었다. 제가 도용했어요. 외갓집에 있으신데 소리가 그래서 저 보고 싶었어요? 재밌었어? 의사를 포기하고 사업가로 나서고 그리고 1000만 불을 거절해도 늘 그를 믿어준 아내. 안철수의 성공은 이미 가정에서 시작되고 있었다.